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이번 주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은 2%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다만 주간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S&P는 주간으로는 2.5% 상승했고 나스닥은 주간으로 3.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바닥이었던 6월 이후 10% 이상 오르면서 확실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섰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투심은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는 벗어나 꽤 많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좋지는 못합니다. 올해는 4월 이후 중립 상태조차 보인 적 없이 공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과연 다음 주에 반등세를 이어가며 투자 심리도 다시 중립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결국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이번 반등이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함정이냐 하는 점입니다. 분명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맞지만 3월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 5월에도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잠깐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는 불트랩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 다음 주에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만한 특급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7월 FOMC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FOMC가 열리고 결과는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금리가 얼마나 오르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 현재의 순조로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확실하게 추세가 바뀌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하여 바닥을 확인하러 갈 것인지가 순전히 파월의 입에 달려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파월이 발표할 내용 중 중요한 건 두 개죠. 하나는 당장 7월의 금리가 얼마나 오르느냐 그리고 현재 경기의 수준과 앞으로의 긴축 속도에 대해 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전망,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로 치자면 이번 분기 실적과 앞으로의 가이던스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단 앞으로의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긴축을 하게 되고 언제부터 다시 완화로 돌아서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 각도에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당장의 7월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의 울트라 스텝을 예상했던 시장이 현재는 다시 0.75%의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7월 달에 현재 최대 1.75%인 기준금리가 2.5%로 0.7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9월에는 다시 빅스텝인 0.5%, 이후 11월과 12월에 0.25%씩 올라서 연말이면 최대 기준금리는 3.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는 한 차례 금리가 더 올라서 이번 금리 사이클의 최대 금리는 3.75%가 될 것이며 이후로는 한동안 금리가 유지되다가 내년 말부터 금리가 다시 하락해서 2023년이 끝날 때는 0.5% 다시 내려온 3.25%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올해까지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내년 초에는 최대 금리에서 고정되다가 물가가 확실하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년 중반 이후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경제학자들이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걸 알 수 있고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선물 시장의 예측도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을 80%로 보고 있고 울트라 스텝의 확률은 20%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기준금리 역시 최대 3.5%로 보고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데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내년 이후로도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대 금리를 3.5%가 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도 경제학자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2023년 중반이 지난 이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2023년 5월 그러니까 2분기부터 이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에 대한 전망을 더 비둘기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탁상 공론이 되기 쉬운 경제학자들의 예측보다는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예측이 조금 더 신빙성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둘보다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연준 그 자신이 내놓은 예측입니다. 연준의 예측은 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보다도 적중률이 떨어지죠.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겠다던 연준은 바로 그 2022년에 투자자들에게 울트라 스텝이라는 신조어조차 듣게 만들고 있는 상황을 연출해냈죠. 아무튼 그런 연준이 예상하는 금리 정책은 가장 매파적인데요. 연준 역시 2022년에는 다른 두 개의 집단과 마찬가지로 최대 3.5%의 금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경제학자, 시장 참여자 세 개 집단 모두가 2022년 말 금리는 3.5%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이후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2023년에는 3.75%까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연준 의원들이 가장 많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4%까지도 가능해 보여서 경제학자들의 주장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 역시 2024년부터로 세 개의 집단 중 가장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해석해보면 우선 올해 말 기준금리는 거의 예외 없이 3.25%에서 3.5%의 금리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5에서 3.75%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이번 금리 사이클의 최대 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반이나 후반부터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여서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는 다시 3% 초반의 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여러 참여자들의 최종적인 평균 예측치입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것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생물과 같아서 그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처럼 법칙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같은 값을 넣어도 랜덤하게 값이 나오는 인과성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측치들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측이 불가능한 일개의 인간들이 내놓은 평균값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예측을 통해 시장을 예상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건 매번 새로운 룰렛 게임에 참여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홀수가 나올지 다음에는 짝수가 나올지 계속 예측하면서 매번 새롭게 게임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카지노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투자로는 부자가 되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은 최대한 장기적으로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장기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볼수록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브라질과 일본이 딱 한 판의 축구 시합을 한다면 일본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100판을 한다면 확실하게 브라질이 이길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에 베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산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고 화폐의 장기적인 가치 하락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으면서도 시장 흔들림에 멘탈이 털리지 않는 가장 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데 가장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